안녕하세요,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AI 시대의 변호사가 과연 대체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AI 시대에서 변호사가 AI에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은 AI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PD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과연 법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봐도 살아오시면서 법이 왜 이래? 판결이 왜 저런 판결이 나지?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법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처럼 막 법대로 모든 것이 공평정당하게 처리되는 세상이라면 AI가 어느 정도 변호사의 대체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오히려 법률에 있어서는 저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이 변호사가 할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제가 10년 넘게 많은 소송과 분쟁을 겪다 보니 또 알게 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냉정하지만 이 세상은 법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공평한 시스템이 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법이 더 잘 활용되도록, 자기한테 잘 적용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법이 더 잘 활용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진짜 기획 단계부터 저처럼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판을 짜서 상황을 만들고 막 1년 뒤에 법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증거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법이 붙어서 해석이 되고 판결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라면 이제 AI에 입력되는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무난히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변호사에 따라서 아니면 입력하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법대로 무난히 처리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본인이 뭐 한 만큼 딱 처벌을 받거나 뭐 이득을 보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변호사를 만난다면 본인은 잘못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이고, 뭐 잘못을 하셨더라도 그 다음 또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받아야 할 것 이상의 이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쳐가신 많은 의뢰인분들이 계시는데, 뭐 무난한 소송이면 무난하게 끝난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좀 복잡하고 특별한 소송일수록 이 판이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려서 뭐 구속이 될 것이 불구속이 되고, 5년 실형 받을 것이 1년 받고, 1억 줘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주고, 뭐 아예 안 주고, 이런 경험을 하시는 제 의뢰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 야, 이거 법대로 안 되는구나, 법대로 할 게 아니구나, 법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흔히 말해서 뭐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죠. 그게 약간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큰 로펌의 대표가 되고, 또 왜 선배님한테는 이렇게 사건이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변호사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비결이 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알려줘요. 특별한 승소 경험을 시켜줘라. 본인 온 의뢰인한테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승소 경험을 안겨줘라. 그러면은 그분이 알아서 다른 분을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 보면 지금 좀 어깨가 어렵기 때문에 막 광고비를 많이 들이고 이렇게 광고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광고비를 쓰는 것도 없어요. 유튜브는 하는데 이거 유튜브 하나 한 번씩 올리는 게 다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AI가 과연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느냐,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거는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최근 신입 변호사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입 변호사분들이 아직 실무를 모르고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입 변호사들은 AI와 비교했을 때 약간 경쟁력이 지금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신입 변호사의 일자리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자, 요새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놀란다고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먼 미래에 또 다른 기술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변호사가 앉아서 이거 막 이렇게 타이핑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야 되고요.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경찰 수사를 받는데 옆에 있어줘야 되고요. 감옥에 계신 분들한테는 교도소에 직접 가서 이 기록에 대한 검토, 밖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 정도는 몸 쓰는 직업이에요. 저희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AI 그 믿고 재판 준비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서면 딱 보면 알거든요. AI가 썼는지 변호사가 썼는지 일반인이 썼는지 법무사가 썼는지 딱 보면 알아요. AI가 썼다? 그러면은 우리 판사님 변호사님들이 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똑바로 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AI 가지고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대하기가 쉬워요. 재판이란 게 단순히 법 조항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로만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AI는 현재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대체하려면은 10개의 단계가 있으면 저는 1, 2단계도 못 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고,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하게 아는 실력이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AI에 대한 제 의견을 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서, 직원들도 물어보고 주변 선후배 변호사들 다 물어봐가지고 가족들도 심지어 궁금해하고 해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